하고 계셨던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문성호 대장님이 아무래도 또 관심이 많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우리 국장님, 하연위원장님, 일동위원장님, 지호분들,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화연면 문학산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위해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학산 사실 좀 설명을 드리면 운사모라는 이제 명칭을 사실 우리가 설립을 했는데요. 이제 살아가는 운학산, 그래서 운사모라는 명칭을 갖고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설립한 지가. 그래서 이제 우리 화연면을 면에서 위주로 해서 또 각 단체장과 합심해서 문학산을 좀 더 발전을 좀 시켜보자는 뜻에서 사실은 설립이 된 운사모가 됐습니다. 그런 인원이 정예 인원이 한 55명 되시고요. 또 야외 가분들이 한 10분에서 15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계절마다 문학산 광장에서 또 등산 오신 분들에게 이제 매주 일요일 날 뭐 차와 음료수, 뭐 마스크, 뭐 쓰레기 봉지 등등 그리고 좀 우리 나름대로 조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고요. 먼저 사실 여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등산보다도 이제 정상 몇 번 올라가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가평 이제 넘어가면 뭐 대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쪽은 그래도 좀 목표라든지 위험 지역 이런 데는 좀 많이 좀 해주실 것 같고 우리 여기 하연면에서 이제 정상까지 보면 이제 중간까지는 이제 무지직까지는 좀 원만하기 때문에 큰 위험 부담은 없습니다만 1코스, 2코스 좀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프라든지 또 위험 지역에 조금 그렇게 미비한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광 좀 위험한 지역에 조금 정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1, 2, 3코스를 전체 개발되는 뭐 예산상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코스 개발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폴천의 문학산은 어떤 컨셉을 가져갈 것이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오시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갖추고 등산만 하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출렁다리 전국적으로 150개, 전국적으로 150개나 출렁다리를 또 우리 문학산에도 놓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무지치 폭포 정도까지 코스가 괜찮다니 그 정도에서 짚라인 같은 걸 설치해서 가족들끼리 체험하면서 짚라인은 사실 많이 없어요. 어디 뭐 군데 관광수도 있고 그런데 차별적으로 우리는 뭐 짚라인 같은 거를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좀 보고 느끼는 게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이러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곳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개발했던 큰 틀에서.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용역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화연 면 문학산 광장에서 하든지 또 더 많은 우리 화연면 일도면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또 수렴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연재환 의원님 아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의견들은 많이 좀 내주시죠. 아니, 연재환
조금 전에 그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공감을 이루는 내용인데요. 그 등산만 사실 하고 가면은 사실상 그 지역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득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쪽으로 이제 가족 단위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 은사모 식구들이 우리 김영태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남시에서 기초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그 둘레길이라는 거는 뭐 전국에 많이 있지만 지금 공역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폭포까지가 주요 이제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계곡을 이용해서 폭포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폭포까지 아주 접근을 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폭포만 가만히 놔둘 것이냐, 이 폭포를 이용해서 장마철에만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폭포 밑에 하부에는 물이 늘 상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폭포의 사계절 그 물이 흐를 수 있는 그 폭포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좀 구름다리가 많긴 한데 지금 용역사에서 그 6번 코스 현황 그 자료 6번에 보면은 거의 돼 있는데 이 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소프리 폭포까지 여기를 잘 이용하면은 일반인이 아이를 데리고도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을 했는데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구름다리를 뭐 설치하는 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구름다리 및 인공 폭포를 설치, 둘레길 개념으로 그 계곡으로 쭉 올라가면서 포토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야기자기하게 꾸며서 그 계곡 코스로 둘레길이 형성되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고 이게 그 회원 쪽에 지하수 개발이 좀 되나?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폭포가 그냥 물이 흐르지 않는 폭포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항시 펌핑을 해서 다시 리사이클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정도로 구성하더라도 어찌됐든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정수를 만들고 잠깐 부연 설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폭포 하단에는 어쨌거나 물이 적을 때도 이제 상시적으로 물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어떤 집수 시설을 갖다 설치해서 그대로 위로 상부로만 품어 올리면 별도의 어떤 반전 계획 필요 없이. 근데 그 정도 물에 풍부한가? 그 로스가 많을 텐데 올려서 이제 뭐 그런 기술적인 충분한 어떤 국도 사항으로 해결될 수 있을 부분이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아요? 네, 거기에 이제 거기 우지치 하단이 좀 넓습니다. 감성은 어느 정도 되면 차면은 그걸 또대로 해서 올리면 이제 제가 계산해봤는데 뭐 한 전기가 필요하고 있는데 전기에서 한 10마력이나 그런 걸 하면 상시 올라서 흐르고 감소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자니 그 지역만의 예. 특성을 살려서 그렇죠? 그리고 자연 휴양림 거기는 개발이 많이 돼 있나요? 자연 휴양림 밑에 이쪽에 그 자연 휴양림 조성된 게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휴양림 밑에 이제 사설로 돼 있는 건가? 개인이 만든 건가? 산림청 산림청에서만 전락산 자연여행. 자연휴양 거기 운영을 좀 산림청에서 운영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는 사유지고 먼저 포천시 정주권 사업으로 그 밑에 이제 광장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30억을 투자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적인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운상에서 이런 거 준비를 해서 앞으로
후속적인 게 만들어지면 지역 주민은 자연적인 천천히 인프라도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거가 후속적인 추진에서도 그 정치권 사업을 거기다 몰빵을 시행하면서 단비에 편익 사업을 안 쓰고 이제 그 이후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더욱더 문화성 개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상을 했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번 기회에 담가줘야죠. 이번 기회에 담가줘서 같이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걸 만들 때 정치권 사업에서 문화상 광장을 만들 때 후속적인 그런 것들을 주민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추진을 잘 못했었고 전 시장님 때 그런 얘기 잠깐 있었어요. 시장님 자체도 문화상 개발, 출렁다리 그리고 이제 등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연재한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둘레길을 돌게 이렇게 만들면은 등산이라기보다 이제 트레킹 코스 정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 코스는 갖춰줘야 되고 1, 2, 3 코스 중에서 한 곳은 정상까지는 당연히 한 곳을 갖춰줘야 되고 그것을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폭포 주변으로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등산도 이미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보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등산 코스 돼 있는 것도 정말 위험한 곳 같은데 데크로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지. 온통 산을 데크로 덮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험 구간은 당연히 데크 같은 거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차라리 밑에 편의시설 할 때 가족 단위로 이제 등산 정상까지 못 올라가는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 같이 오는 가족 단위들이 같이 와서 즐기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 구상했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시설 구상했었는지를 받아서 용량 검토해 주세요. 네, 말씀 주시죠. 네. 지금 제가 요전에 그 운사모도 의논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등산로에 너무 초점을 두게 되면은 흐트러질 수 있다. 사실은 등산로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손만 봐서 뭐 깨진 데나 위험한 부분만 살짝 손 봐서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게 더 낫고, 우리는 어차피 가족 단위의 사람을 갖다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도 사실 이게 화연면 주민들도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어딜 가나 산책이 좋지 않습니까? 걷는 거. 그래서 이걸 둘레길을 어떻게든 하고 싶다. 그래서 초점을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전에 지방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제 선진지 견학을 왔는데 여기 포천시 어느 면에 왔어요. 왔는데 선진지 견학만 하고 실제로는 철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포천은 뭐지? 포천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놔야, 그러니까 산정호수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몇 군데를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특히 화양면 쪽은 그 남양주시에서 올라오는 입구예요. 그 지리상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포천시도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많이 풍족해져야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처음에 구상해 주신 게 너무 저희가 계획된 대로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잔도길을 만들고 뭐 짚라인까지 설치하기는 좋지만 그것까지 어려우면은 출렁다리를 가서,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온 데까지 한 2시간 정도 소요할 수 있는 가족끼리, 그것도 가족끼리 와서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을 원하는 거고, 저는 이제 요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현안분석 5번의 문학산 광장, 문학산 자연향림 요 페이지를 보시면은 문학산 광장에서 문학산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잣나무가 딱 깔아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양면이 그 단풍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가을에. 근데 단풍 축제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은 단풍이 약합니다.
와보신 분들이 이건 뭐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단풍 축제를 준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건 좀 손을 좀 보는 게 좋겠다. 그 연인산에 가보면 철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철쭉도 나중에 보니까 전 처음부터 그 철쭉 불닭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곳은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운악산 강당에서 운악산을 쳐다봤을 때 바로 보이는 그 잣나무 숲을 언젠가는 좀 손을 봐서 그쪽에 단풍나무를 좀 조성을 해놓으면 그 정상도 보이면서 뭐 단풍 거기가 이제 47번 국도로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보면서 전 단풍이 이쁘구나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전 거기까지도 좀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그래서 잣나무를 단풍나무를 좀 교체도 좀 해주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운악산은 가족과 함께 와서 쉬고 힐링하고 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보면은 화연면 요즘에 이제 글램핑장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연면에도 글램핑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끼리 왔는데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철원 쪽 이런 데는 많이들 가거든요. 산정호수나 철원 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그 우리가 좀 그분들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요런 거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좋은 의견이시네. 그 주차장 바로 밑에가 바로 위가 잣나무 숲도 이렇게 덮여있네. 예, 장난으로 되어 있어서 또 참고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 또한 그때 정주권 사업할 때 아마 시에서 그 사업비로 시에서 매입한 땅이거든요. 그 땅 자체가. 근데 그냥 그렇게 놔둔 상태로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해서 좀 개발할 수 있도록. 네. 주차장에 따보면 단풍나무. 이거 세강 홍보 소지는 네, 시유지인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수목 변경하면 되죠.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언제 네. 그 폭포를 항시 물이 흐르는 폭포로 개발하는 그 사업 유주가 되어 있고 또 그거와 연계해서 뭐 출렁다리가 됐든 잔도길이 됐든 이렇게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한 말씀만 좀 불러드려도 될까요? 예. 네, 회원님들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이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심도 있게 보고 현장 조사를 임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1번하고 2번 코스의 중간에 물지폭포에서 이어지는 지금 정비가 안 된 코스 정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소꼬리 폭포에서 문학사 거쳐가지고 3번 코스로 이어지는 능선 그 같은 평지의 코스가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워낙 안 다니다 보니까 묻혀버렸더라고요. 근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큰 방향성은요. 저희가 이 포천시 문학산의 접근성이 수도권에서 한두 시간 내에 참 이제 봄에 꽃을 보고 싶고 이렇게 산을 보고 싶을 때 자연을 보고 싶을 때 한두 시간 정도 운전하고 와서 주차장 기반시설이 좀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고 가족 단위의 고액 약자들과 같이 동반했을 때 가장 오르기 쉬운 코스가 지금 물지치 폭포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 여기서 둘레길을 가는 코스를 저희가 좀 염두에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연결시키고 1번, 2번은 능선하고 암릉 위주의 어떤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3번 코스로까지 오면은 계곡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암릉과 전망, 계곡을 느끼고 계곡을 느끼는 3번 코스까지 이어지는 둘레길 코스를 만들어주고 또 3번에서 지금 운악산 주차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800m 거리예요. 너무 밋밋하다는 거죠.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 지금 제가 조금 어느 분하고 먼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3번 코스까지 가신 거는 예산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저는 무리하다고 보거든요. 예. 3번은 냅두고 가는 게 그냥 등산 코스로서 이것도 예를 들면은 굳이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되면은 여기를 위험하거나 뭐 깨졌거나 이런 것만 손보는 정도로 가주는 거고 1, 2번 중간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이게 정상이지 3번까지 하는 거는 전혀 이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주민하고 만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의견 나누기도 1, 2번에서 끝을 냈었거든요. 등산모 회원들하고 전부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3번은 생각을 일단 안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등산 계획을 위해서 뭐 잠깐 선보는 거는 상관없는데 요번 계획에서는 3번은 생각 안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네, 저도 네. 동감입니다. 이게 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게 낫지 좀 네. 틀어놓는 것보다는. 그리고 아마 등산 일일 등산객들이 많이 와서 올라갔다 오는 것도 복잡한데 그 둘레길 돌아서 올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번에 그 용역 과업은 1번, 2번 코스 내에서 이렇게 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다시 큰 틀에서 오늘 나온 얘기를 가지고 더 정리해서 다음에는 화요일에 모여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전에 한번 계획 잡았던 거는 1번, 2번 사이에 개울이 끼고 올라가는 게 있었죠.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1번, 2번 등산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손만 보는 걸로 가고 1번, 2번 사이에 개울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로 양쪽으로 잡아주면은 그게 오히려 적당치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1번, 2번도 아니고 1번, 2번 중간에다가 오르막길을 하고 개울이 있으면은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그러니까 1번 등산로, 2번 등산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땅 매입이나 이런 문제가 걸렸을 적에는 거기에 좀 변동이 생기겠죠. 땅 매입은 산림청과 협의해서 글쎄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변동이 좀 생기더라도 1, 2번 등산로를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등산로는 등산로대로 놔두고 잔도길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은 이제 다 이제 올라가신 거잖아요. 네. 시작이 다 했는데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이분들이 이제 운악산 광장에다 버스를 대고 산을 정상으로 넘어서 버스는 가평으로 가 있어요. 왜 그럴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체류를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평에는 지금 먹거리 사업이 조성이 돼서 다들 그 산을 넘어서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은 지금 등산을 주제로 한 관광 자원은요 상당히 어필이 떨어집니다. 그 하단에 이제 보시면 기론농장이나 또 문학산 주요 선생님들이 줄여서 추천해 보면은 기도원 뭐 이런 건물들이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게스트하우스를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TV용으로 가져가려면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가려든지 또 기록농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본 게 여기가 과연 먹거리 타운이 될 수 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독특한 좀 개념을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뭐 한옥 체험을 해서 한옥천에 구성되어 있는 먹거리 타운을 만드는지 이런 계획이 또 수반이 돼야지 예측적으로 바뀌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 방안을 좀 더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운악산 그 관광 코스 중에는 제가 가본 중에서는 운악사 고 쇠꼬리 폭포 있는 데부터 운악사가 있는 절고 부분. 혹시 저 노희선 총무님은 운악사 절에서 오셨나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그 둘레길 만들기 위해서 아까 우리 주미자 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번과 2번 그 사이에 이 또란, 그냥 그 계곡이죠.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마치 그 오색약수터에 가는 그 둘레길 같이 거기도 옛날에 그 장마가 져가지고 집터미 같은 바위가 막 굴러서 그 겨울에 처박혔거든요. 오색약수터 내려가는데. 근데 거기를 정비해서 한쪽으로만 가지 않고 데크를 이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겨울을 건너가거든요. 그렇게 가기를 한 3번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그 1번과 2번 그 사이의 계곡을 통해서 둘레길을 만드는데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가 그 운악사 절이에요. 그 절, 그냥 이 코스로 올라가서 절을 내려다보는 그 풍경은
별천지 세상이라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운학사가. 근데 근래 제가 어느 분에게 들었더니 그 운학사 절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우시다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매매할 의사도 갖고 계신 걸로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들었었는데 혹시 그 운학사를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관광 이 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새꼬리 폭포하고 그 운학사가 있는 그 터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기 힘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구름다리를 무지치 폭포를 경유하는 그런 구름다리가 되면은 굉장히 그 관광객들이 혹은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 경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가평 쪽의 운학산은 원래 운학산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현등산이라고 그랬거든요. 현등사가 원래 유명했고 현등산이었고 그런데 지금 근래 그 면 자체를 운항면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포천을 아주 무시하는 그냥 포천을 그냥 깔보는 그런 지금 관광 코스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름다리도 금년에 68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산 중에 폭포가 있는 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 5합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화연면에 있는 운학산만 폭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활용해서 그 둘레길을 만들게 되면 다른 데보다 훨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우리 포천 쪽에 있는 운학산하고 가평에 있는 운학산을 도립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소리님이시죠. 그 새꼬리 폭포도 물이 고여 있나? 아니 물 고여 있진 않아요. 그러면 근데 물이 흐를 때는 정말 별천지입니다. 이 폭포 흐르는 거하고 문학산 거기 절 풍경하고 딱 그 조화가 되면요 정말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죠. 저희가 지금 구름다리 얘기 나왔던 여기 그림 보면은 사진 보면은 무치치 폭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구름다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름다리를 바로 폭포 앞에다가 폭포를 가로질러는 그 구름다리가 만들어지면은 좀 그림이 나오지 않냐. 그렇지. 거기서 해서 저 새꼬리 예. 폭포까지 쭉 같이. 그렇죠. 그리고 운학산이 내려다 보이고. 네네. 그런 데 자체에서. 그런 절경이 되지 않냐는 얘기죠. 예. 하여튼 저는 여기 생명은 이제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폭포를 주 컨셉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물이 이쪽 무지치 폭포 쪽에는 물이 뭐 그렇게 뭐 리사이클식 정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지치 폭포 같은 데는 없으면은 또 맨 그냥 보이는 바위잖아요, 그렇죠? 물이 있을 때 운이 좋아서만 몰라도 그러니까 물 공급할 수 있는 대책까지 항상 저장했다가 리사이클 시킬 수 있는 거를 확보를 해야죠. 예비를라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우리 주영택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암만 좋은데도 먹거리가 없으면 그 실패한 관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부 쪽에는 뭐 단풍나무 조성 올리면서 편의 시설을 갖춰서 뭐 먹거리촌을 같이 연계하든지 그 휴양림 위쪽에 뭐 먹거리촌을 하든지 그런 것들도 일부 들어가 조에 즐거운 여행이 되고 좀 반경이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계 검토해서 중간 보고 나중에 한번 더 하는 걸로 하고 또 말씀 의원님 어떻게 좋은 말씀. 네, 오늘 운항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포천에 가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제 세부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 화양면, 입동면, 우리 운사모
회원 여러분 같이 좀 또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저희 관계부서랑 소통해서 정말 훌륭한 세부 계획이 세워져서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용역사 지금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데 1코스, 2코스 기존의 등산로는 정비해서 크게 위험성 없는 부분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주로 이 폭포의 절경을 꼭대기까지 못 보는 가족 단위 이런 분들이 와서 출렁다리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주 컨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연계해서 중간 검토를 해서 또 여기 대표들 계시니까 명사무소에 한번 모여서 사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를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예. 네. 저기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화염면 중장기 사업 개발 계획 용역 보고에도 가졌고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논하는 이런 내용을 그냥 책자로 시작해서 책자로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리 연재정 팀장이나 이제 의원님, 관계부처 식과장님들이 정말 그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내후년 정도에 이 중앙부처에 정말 큰 돈을 받아서라도 어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수표가 아닌 그냥 공수표는 아니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용역보고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보면 그냥 뭐 하겠다고 막 그래놓고 그냥 그 사람 불러다 놓고 그리고 그냥 공수표 그냥 없어져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또 화염면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싫어서 그런 부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 무슨 맨날 MOU나만 치기로 우선 끝나버리고 이런 부분들 많고 용역만 하고 용역 남발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제 우리는 실천하기 위한 용역으로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만 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덜 들여도 되는 부분에 괜히 데크 깔아서 사업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실천 못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가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죠. 네. 그럼 한번 믿고 보시고요. 우리 면장했던 김용태 국장 가만히 있겠습니까?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네, 현 위원장이 또 자기가 오겠다고 실천하겠다고. 네. 예, 저희가 이 용역에 또 문학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활용방안 기본 구상 용역을 해주셨는데요. 그 시장님과 진짜 관계자분들께 연민을 대표해서 진짜 감사드리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는 좀 용역사실에 제안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는 이 문학산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두에 시장님께서도 이 많은 문학산이 가평 문학산이 그냥 지금 있는데 이 어떤 가평에서 보면은 가평 8경에 일경을 문학경으로 넣는다든지 또 일부 지명을 막 개명해서 문학으로 개명해서 문학산이 마치 가평 문학산이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학산은 화염면 소재에 있고 가평군과 경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학산에 대한 포천 문학산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은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밑에 보면은 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보시면 아마 화장실이 지역 문화의 척도라고 그랬는데 문학산에 화장실이 있는데 아주 조금 그거에 걸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부지는 개인 부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매장 없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을 갖고 지금 포천시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 개보수 이런 거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또 그쪽 화장실을 정중앙을 통과해서 등산로 올라갑니다. 아마 이런 명산 중에 그런 사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어떤 대안,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그 세 번째는 그 연재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연구 용역이 끝나면 강력한 실행이 뒷받침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실행이 뒷받침되려면 사업비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업비 확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국도비나 선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니까 여기 그 관광 잠재력, 뭐 반경 60km에는 수도권 뭐 2만 6천 명의 수요 인구라든지, 그리고 이 또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는 이 어떤 사업 계획서를 볼 때 아주 그 추상적인 뭐 이걸 개발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거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이렇게 개발이 되면 연 일자리 창출은 얼마가 되고 또 연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금액은 뭐 300억이다, 이런 어떤 객관적 데이터를 들이댔을 때 그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도 아, 여기 개발에 대한 논리가 있구나, 이런 것도 좀 함께 과업지시서까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함께 이 연구를 용역을 하시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줘서 충분히 제시하겠습니다. 예, 3가지 정도 제가 좀 제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가 또 운사모랑 이렇게 좀 미팅을 했는데요. 좋은 얘기 오늘 많이 나왔고요. 자리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왕에 오셨는데 저는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바꿔서 나가는데 더 말씀들 하세요. 더 충분히 말씀들 하시고, 우리 이제 안혜경 의원님 시간이 되시면 그러면은 우리 김홍택 전 주재하에 더 기왕에 오셨는데 더 많은 말씀들 나누시고 충분하게 의견도 개진해 오시고, 저는 지금 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예.